안녕하세요. 부동산 상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성산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볼 텐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사뭇 정말 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수천만 원 또는 매물이 없어지거나 다시 높은 호가에 나오거나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 됐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확실히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그 고금리라고 해서 느껴졌던 예전에 과거에 1%대 금리 그리고 이제서야 뭐 사실 이제 한국은행 금리가 3.5%에 계속 멈춰 있지만 시중은행 금리가 뭐 5%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뭐 주담대라든지 전세 금리 자체가 3% 후반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1.5배, 한 2배 정도 가량 올랐다라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시그널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해져서 금리 인하 플러스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값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정이 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역시나 그 부동산 경기에 조금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뭐 이번 주도 역시나였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서야 이제 4년 만기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또 계약갱신권을 쓰게 된다면 또다시 4년이 지난 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높은 가격을 좀 더 받기를 희망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도 많이 높여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세가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매매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리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세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이슈에서 제가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 이후에 또 3가지 지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축 선호와 품귀 현상으로 지난 1년간 내내 오른 전세값에 더해 또 매매가는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요. 올해가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세가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전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이 준신축들 그리고 누구나 좀 살아보고 싶은 살기 희망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들을 위주로 물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신축이겠죠. 그런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금리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월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
지난 작년에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 월세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5%가 뭐예요? 이제 3% 후반으로 다시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들어갔던 분들도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가 더욱더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는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가 다시 또 급반등을 해가지고 엄청 또 솟아오르기 전에는 이 전세 시장은 더더욱이나 이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앞으로도 이 주택 시장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암문들이 항상 이 1, 2년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1, 2년 동안 이 공급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4, 5년, 5, 6년 후에는 분명히 공급에 대한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제가 2023년도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5월 넷째 주 수도권 전세가 주요 변동률 보시면 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서울 전역들이 다 양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축들로 갔었던 수요들도 신축이 가격이 비싸고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구축으로도 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축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들도 가격이 따라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전세 시장이 지금 지난달 11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 1년 내내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만 가더라도 요즘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네, 특히나 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나 좀 편의성 자체가 좀 남다른 그런 입지들은 전세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럴 정도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전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월세가 상승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계약갱신권 청구권 썼던 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까지도 가중이 되고 있다. 자,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이제 가을까지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지금 현재 좀 이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플러스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 선도지구에 좀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분당, 중동, 평촌,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들 있죠. 이런 쪽 라인들의 지금 매매 호가가 지금 억 단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일단적으로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지역들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는 아직 멀었으니까 1기 신도시 쪽에서는 이제 가급적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좀 분당의 가격대들이 좀 남다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평촌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 부천이나 뭐 이런 중동 쪽 라인들도 호가 단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착공 후에 3년 만에 입주하는 모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 가장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최소 7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사업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일기 신도시들을 좀 먼저 선도지구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들에 최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최대한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내용들이 정책들입니다.
자,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제가 두 번째 장에서 표현을 해봤는데 문정권 지난 5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자면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려 94.15%가 상승했습니다. 어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이렇게 올랐어요. 지방 그에 비해서 지방은 어떻습니까? 19.17%, 약 20%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죠. 서울이 5배 오를 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자면 지방에 비하면 5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네.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세도 뭐 31.49% 정도 가량 올랐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가량. 그 전세는 사실 그게 큰 차이가 많이 없는데,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면 사실 전세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지방도 특히나 이 수도권, 경기도권 이런 라인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세, 서울 전역을 보자면 있는 거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네,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끝나고 저금리 시대로 내려가거나 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지방과 서울이 양극화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뒷장에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갈아타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뭐 지방 또는 수도권, 경기권, 인천권 라인들을 매매를 하고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 수요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물론 매매가를 빠르게 반등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과거에서 있었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과거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보시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서부터 17년, 20년, 22년, 24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남 4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 핑크 색깔 수준 나오는 것도 있죠. 가격대들을 한번 보세요. 오르는 폭이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미할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전체적인 평균 정도의 금액인 거니까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서울의 가격대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도 반등할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바로 서울이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자면 2023년도 1분기에서부터 2024년도 1분기 현재까지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서울, 송파, 강동, 서울 쪽 라인들이 전체적인 거고 그중 안에서도 이제 강남 4구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실거래가 변동률 자체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대전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있는 곳들도 있는데 서울은 비율 자체가 정말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이 과거에 저희 선조분들께서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예측할 정도로 이런 명언을 남기셨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또 세 번째 장을 보자면 외지인들도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지인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고 타지인들도 있습니다. 내국인들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 보시면은 2024년도 1월에서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하는 2024년도, 2023년도 요때 보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남들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외지인들은 서울의 아파트 남들은 어렵다라고 할 때 다들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반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타지인 외국인들 지난해 최다 매수 지역 서울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남들 서울 힘들다고 버티기 힘들 때 물론 뭐 개인마다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을 조금 더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또는 어려워서 떠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자리를 메꾸는 자리들이 대부분 다
타지인들과 외국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특히나 이제 매도를 하고 서울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수 많이 좀 발생을 했고요. 갈아타기 수요가 적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갈아타기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었고, 그래서 내가 이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지금 산 집이 뭐 마이너스 1억인데 마이너스 2억인데 어떻게 갈아타기 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에 와서는 보면요. 마이너스 1, 2억이라고 하더라도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 아직도 지방이나 또는 경기권 일부 지역들은 아직도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다시금 이제 제자리 내가 산 금액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서울권 라인들 같은 경우나 국지적으로 좀 이름 있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산 금액 그 이상으로 훨씬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갈아타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외국인들 수요 자체는 우리나라 내국인을 따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던지고 한 채에 집중하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과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들은 시기마다 정책적인 부분들마다 조금 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로 가도 서울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전세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세가 흐름도 흐름이지만 내가 이 서울에서 나가는 수요를 다시 외국인들이나 타지인들이 지금 메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내용들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전세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매 수요는 부족한데요. 일단은 조금 관망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매매를 안 하면 어디로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월세 아니면 전세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의 가격이 전환을 했을 때 오히려 전세가가 더 싼 효과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로 넘어가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하나로 추가적으로 가중이 됐죠. 전세에 대한 수요가. 자, 그리고 높은 월세가에 전세를 회귀하는 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세 수요가 증가했죠. 자, 그리고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수요. 전세로 지금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싸게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임대인이 똑같은 가격에 놓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매물도 없는데 이렇게 수요들이 점점점 더해지고 있다. 폭증이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금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나 신축, 준신축들 위주로 매물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자, 지난 2년간 우리가 이 시장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조정장이 있고 거기다가 규제까지도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될 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 감소가 나타났었고 지난 2년간 그래서 신규 물건 자체들도 사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갈 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건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왜 만들어놨습니까? 정부에서 그 모든 물량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여서 임대 물량을 좀 맞춘 거예요. 그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죠. 임대인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혜택을 줘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줬던 것들인데 그런 혜택들마저도 다 뺏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규제까지 더하다 보니까 뭐 세금 많이 때리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 거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물건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건 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전세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도 없는 거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건이 지금 없다. 왜 집들이 뭐 빈집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이 없다라고 하느냐? 집은 많이 있죠. 하지만 뭐 반지하도 집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또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배제한다면 당연히 공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실들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극히 좀 드물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누구나 원하는 그런 주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닥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부동산도 제가 지난 11월부터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움직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 내국인이 한국 시장에는 한국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영구 임대가 아니에요. 또는 반영구 임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게 된다면 그만큼 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서울에 그런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정도 수준의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죠. 서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전세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진 이사님과 함께 전세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봤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방보다는 불패 지역이죠. 이 서울을 주목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을 세미나에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정부가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다시 한번 좀 집값이 들썩이지 않을까, 내가 찾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자꾸 그냥 오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헛걸음 하십니다. 전화 항상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신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고 오셔가지고 내용을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주목해 보셔야 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아직 있습니다. 1기 신도시들도 있고요. 추천 지역,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 가지고 아직은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은 또 내가 모르던 내용들 알아가 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다 임장활동 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만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자, 토요일 날 2시부터 저희가 선착순을 진행하니까 전화 항상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이제 양재 쪽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026007-8336번으로 전화를 한번 하시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4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그중에서도 급행역이 정차하는 염창역 인근인데요. 김포공항이나 마곡,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논현동으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여기 정말 좋은 지역인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인데 숨겨져 있는 정말 진주 같은 지역입니다. 보석 같은 지역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동 하면 다들 아파트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목동도 이제 목사동 라인이라든지 목이동 라인들 이런 라인들은 아직도 조금은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은 목이동 쪽 라인이에요. 목이동 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목이동도 목동이니까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자면 아래쪽으로는 이제 뭐 5호선 뭐 그리고 좌우 쪽 라인으로 2호선 라인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요 염창역. 염창역인데 염창역이 몇 호선이냐? 9호선이죠. 여기 보시면 9호선. 그렇죠? 9호선 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뭐? 힘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가격이 오를 때 이런 황금 노선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항상 많이 올랐죠. 그거를 아신다면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9호선 라인들 중에서 또 우리가 또 주요하게 보셔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급행역이 정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신논현이라든지 뭐 강남 쪽 라인에서 몇 군데 있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염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몇 안 되는 급행역이 정차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에서는 염창역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런 급행역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아래로는 뭐 5호선도 있는 거, 뭐 우측으로 좀 넘어가면은 뭐 2호선하고 뭐 가까운 데서 환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예요? 요거 바로 이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한강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집 앞에. 재개발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한강뷰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교통편 그리고 도로망 그리고 한강변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급행역 생겼는데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거 한번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급행역과 9호선과 한강변과 올림픽대로와 강변문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학군 좋은 데 아니냐라고 뭐 지방에서도 목동 못 들어보신 분은 없어요. 그죠? 목동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여의도의 배우주거지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의도의 배우주거지는 당연한 거고 마곡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LG부터 해가지고 필두로 해서 뭐 계열사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김포공항도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월드컵 되고 개통한 이후에 상암동 DMC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나졌고, 그리고 뭐 목동 당연하게 뭐 여의도에 바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니까 여의도 말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여의도의 바로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용산도 있죠. 그래서 용산도 이렇게 멀지 않아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품 주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지역, 그러고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이면서 한강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아직은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트로 나타나 있지 않겠지만 앞으로 변경이 이게 뭐 아파트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배우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뭐 47만 명, 뭐 50만 명 정도라고 하지만 앞으로 LG 쪽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마곡지구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여의도도 금융지구가 점점 확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동인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목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은 기본적으로 워낙 위치가 좋아요. 자, 그 지역이 염창역인데 그 안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개발에 조금은 조금이 아니죠. 보면은 목 2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목 4동 뭐 도심 공공주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왜 이 지역이 될 만한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여기라고 했지만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만한 지역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전화 상담 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는 뭐 사실 이제 앞으로 40년 넘은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빠르게, 깊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당연히 5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왜? 여기는 대부분 다 상업지구 라인이에요. 중심 상업 라인들이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 여기 뭐 400% 이상 용적률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400% 이상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높죠. 상업지는 보통 800%까지 되긴 하는데 중심 상업지구 라인들에서 주거 형태를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자, 세대수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뭐 거의 7,600세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된다면 10,000세대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서부 명품 주거지가 재탄생할 수가 있는데 여의도 재건축하면 목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천구, 목동도 지금 신시가지 라인들의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죠. 무려 11개의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쪽 여의도 라인들도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격들은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지금 뭐 이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또는 목동의 경전철 라인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보다는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인프라가 확충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더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호재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제가 입지에서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다. 유동인구는. 그래서 집주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 1호선도 아니고요. 그리고 3호선도 아니고 4호선도 아니고 5호선, 6호선, 7호선도 아닙니다. 바로 이 황금노선 9호선 초역세권 단지가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 지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조금 참고해 보셔서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돼요. 자, 3룸입니다. 방 3개이고요.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죠. 지분도 12평 넘어갑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죠? 뭐 재개발은 지분이 가장 최고니까 참고하시고 전세 임대 시에는 3억대 초반 3억 2, 3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 1억 한 3, 4천 정도 금액 되니까 목동에 이만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재개발 활성화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숨겨진 입지 맛집이라는 목동 중에서도 목이동 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강 이남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양천을 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역 먼저 살펴볼게요. 9호선 염창역 지나가는 곳입니다. 급행 노선이고요. 마곡이나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업무지구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차량을 통해서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서부 간선도로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또 서울 지역 곳곳을 누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실 때 또 학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과 더불어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명문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네, 동작구이지만 생활 인프라는 서초 강남에서 누려볼 수 있는 입지인데요. 중앙대, 숭실대 등 대학가도 가까워서 젊은 층의 수요가 풍부합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네, 자 일단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자 여기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동작구의 가치가 껑충 뛰었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서초 교대 라인들이 동작구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내방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서리풀 공원이 과거에는 지금 이제 터널이 좀 뚫려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돌아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동작구 자체가 서초나 교대 이런 쪽 라인들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조금은 돌아가야 됐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적인 가치가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작구 라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용산도 가깝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을 3가지나 끼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그 무엇들보다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는 또 굉장히 주변에 다양한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 일단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이런 라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들도 이제는 점점 그 오래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탈피를 하고 세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변화의 시작은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장시간 좀 두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좀 보자면 재개발 투자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불편했지만 앞으로 굉장히 그런 개선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불편한 부분들이 대다수 많이 없어지게 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남성 역세권도 라인들도 보시면 역세권 정비 사업 모델이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해제를 하고 이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모아타운, 신속 통합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자, 남성 역세권 주변에 한번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도가 진행되어 있는 곳이고 물론 재개발의 일단 요건 자체 중에서 노후도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조금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사도길이 이렇게 많아요. 끊겨 있는 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끊겨 있고 이런 도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또는 어떠한 상품을 보실 때 특히나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들을 보실 때 어떤 지역들이 가장 많이 됐었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아시는 달동네 같은 거 있죠. 도로는 있는데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계단만 있고 차가 다닐 수 없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다니는 그런 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 많이 있었죠. 그런 동네들이 지금 눈을 씻고 찾아보시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눈에 보일 겁니다. 실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더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래서 남성 역세권 반경 주변으로 350m 이내 역세권 정비 사업이 가능한 동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지역은 주택, 특히나 이 양질의 주택,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런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차들은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대수가 정말 부족해서 정말 주차난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지역. 대기자 수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좁은 도로폭을 가지고 3m 도로폭이라고 하는 거. 차들도 요즘 너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차들도 커지고 있는 도로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차 구역들의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주차 면적이 협소하거나 경사로 구간에 보이지 않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로가 많이 끊겨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이 동작구 사당동에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침수가 되거나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서울시장 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언급을 했었고, 자, 역사권 정비 사업 라인들이 현재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전세, 모아타운, 뭐 장기전세, 신규 사업 적용 방안 모색을 하고 있는 요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역세권 시프트, 민, 관이 함께 합작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당동을 추천드리자면은 집중해서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 강남과 용산과 여의도의 대형 업무 타운들을 다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안정적인 임대는 당연하겠죠.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서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금 현재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를 하고 그 지역 안에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노후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진행력이라든지 사업성, 안정성을 보자면 이만한 지역도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여기도 3룸입니다. 방 3칸이고요. 투룸 아니에요.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을 다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는 3억 6천에 불티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 정도 금액이면 투자할 수가 있는 동작구 사당동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도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준 강남이자 교통의 요지인 동작구, 그중에서도 사당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통의 요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도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조금 뭐 도보를 통해서 걷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4호선까지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7호선은 노년이나 청담 그리고 4호선은 종로나 용산의 업무직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을 통해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사당역과도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 이 사당역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뻗어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곳에는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홍제천과 경의선 숲길에 인접해 있는 평지인데다가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소개해 주시죠. 자, 여기도 역세권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마포로 왔는데, 마포 중에서도 물론 뭐 선호도가 좋은 지역들, 안 좋은 지역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성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상암동에 가깝고요. DMC 라인들 아래쪽 라인들로 바로 양화대교라든지 또는 성산대교를 이용해서 마곡이라든지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은 내부 수완로를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으로는 뭐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연남동과 인접해 있고, 자, 거기에다가 성산동이나 상암동 라인들도 가까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 자, 여기도 지금 역세권 정비 사업 모델로 진행이 된다면 홍대와 상당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뭐 지하철역으로 따지기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입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 명령이 일부 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그 보완에 대한 부분들만 일부 해결한다면 입안이 지금 현재 입안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 동의율 도방 굉장히 빠르고
일단 진행력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현재 접수 중이긴 한데 불과 한 2년, 3년 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재개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자 역세권, 민간 재개발, 역세권이죠. 세대수가 상당히 또 많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가보시면 이 성산동이나 마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지역이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빨간 벽돌집. 이 빨간 벽돌도 1990년대까지는 있었는데요. 그 이후 2000년도대 넘어서부터는 이제는 완전한 콘크리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빨간 벽돌 집들 중에서 이 화면에서 그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적벽돌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자면 최소 40년, 50년 진행이 되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이 면적도 상당히 커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2,000세대가 넘을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투자 포인트, 풍부한 임차 수요는 당연하겠죠. 직주 운전성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자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률 자체가 60%가 넘어섰다. 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이 상당히 또 큰 포인트입니다. 투자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품이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자체가 8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약 500% 정도 가량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완성 시에는 무려 2,500여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2,500여 세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2,500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8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2,500세대로 늘어나는 곳입니다. 무려 3배. 자, 50% 이상의 동의율이 지금 넘어섰고요. 앞에서 제가 진행률은 60%라고 했는데 동의율은 일단 50% 이상 동의율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 입안 절차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입안 및 사전 검토 단계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보완 일부만 좀 보완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이다. 자, 권리 산정일이 지금 현재 미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이전에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아무런 실력이 늘지 않고요.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아무런 내 경험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부동산 관심 또는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임장 활동을 좀 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자, 여기는 1.5는 좀 넓은 거예요. 근데 오래되어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 또한 상당히 좀 옛날 오래되어 있는 주택들이니까 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다라고 하는 장점 있고요. 또 리모델링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점. 전세 임대 시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에 무난히 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한채 투자하신다면은 이 지역에 약 1억 4천 정도에서 5천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완료되었을 때 약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를 이끌어갈 지역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